안녕하세요. 에일리언과 더불어 영화 사상 최강의 우주 괴물로 꼽히는 프레데터가 돌아왔습니다. 대체 왜 돌아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가이드리뷰에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결론부터 냅다 던지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역대 최악의 프레데터입니다.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두 편까지 다 합해도 이쪽이 최악입니다. 심지어 물괴랑 이 영화 중에서 하나만 택하라고 한다면 차라리 전자가 더 낫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면서 세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첫째, 어쩜 이렇게까지 허접할 수가 있을까? 둘째, 20세기 폭스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각본을 가지고 제작하도록 허락한 걸까? 셋째, 아이언맨 3가 이 꼴 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단언컨대 프레데터 시리즈는 어떻게 된 게 갈수록 나빠지기만 합니다. 프레데터 1편은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도 있고 지금 보면 무지막지한 액션이 촌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상당히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대 최고의 액션 스타였던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우주 괴물을 상대로 싸운다는 설정만으로 관객의 흥미를 끌고도 남았죠. 게다가 특수 분장계의 전설인 스탠 윈스턴이 완성한 프레데터의 무시무시한 디자인까지 잘 살린 연출 덕분에 존 맥티어난 감독은 이 영화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다이하드 1편까지 연출하게 되면서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2편의 경우는 당연하게도 1편에 미치진 못했지만 무대를 도시로 바꾸면서 또 다른 재미를 줬다는 것으로 비교적 볼만했으나 유감스럽게도 프레데터의 명맥이 한 차례 끊기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 2편에 등장했던 에일리언의 흔적을 살려서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라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 사상 최강의 우주 괴물들을 격돌하게 만드는 영화가 탄생했습니다. 물론 프레데터와 에일리언의 팬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영화로 남기도 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니 잘 들어주세요. 장담하는데 더 프레데터를 보시는 순간 두 편의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가 걸작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처음에 프레데터가 새롭게 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기대보다 우려가 훨씬 더 크긴 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겠답시고 덤볐던 영화들이 망가지는 걸 수도 없이 본 데다가 하필이면 프레데터가 그런 예 중 하나에 포함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미 지난 2010년에도 한 차례 프레데터를 부활시키려고 했었지만 결과가 썩 좋지 않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닥 희망을 갖게 한 게 있었으니 바로 연출을 맡은 쉐인 블랙입니다.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아이언맨 3의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겠지만 그의 진가는 초기작인 키스키스뱅뱅이나 아이언맨 3 이후에 연출한 나이스 가이즈에서 더 빛을 발합니다. 두 영화를 보면 좋게 말해서 비범한 감독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솔직하게 말해서 약간 똘끼 내지는 반항기가 있는 감독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아이언맨 3가 이 꼴 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했었죠. 아닌 게 아니라 전작들을 보면 절대 기존의 주류에 순응하는 감독이 아니라는 티가 역력하게 납니다. 아이언맨 3에서 만다린을 뒤집어버리는 센스가 딱 쉐인 블랙다운 솜씨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본인의 특질을 스스로 다잡았던 건지 아니면 마블의 관리 덕분이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언맨 3가 쉐인 블랙의 똘끼를 긍정적으로 다듬은 영화라면 더 프레데터는 아주 제대로 망가지고 폭발시킨 영화입니다. 저 나름대로는 더 프레데터를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동시에 배신감까지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쉐인 블랙은 프레데터 1편에 직접 출연했고 각본에도 참여하려다가 관뒀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데터를 누구 못지않게 잘하는 감독일 거라고 믿었었죠. 실제로 당초 리부트로 기획됐던 걸 속편으로 바꾼 장본인이고 프레데터의 전통을 따라 R등급을 고수하는 한편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는 무시한다길래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개뿔. 단번에 올해 최악 중 하나로 남을 만큼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영화가 나오면서 뒤통수 한번 거하게 맞았네요. 지금도 믿을 수 없는 게 이건 뭐 그냥 프레데터 영화라고 볼 수조차 없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쉐인 블랙의 특기 중 하나가 특이한 유머 감각이란 걸 익히 알고 있었지만 설마 프레데터 영화에서까지 그 짓을 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설상가상 그 유머가 이 영화에서는 먹히지도 않습니다.
상영 시간 내내 영화의 톤과 흐름을 무시하면서까지 시시껄렁한 잡소리를 쉴 새 없이 늘어놓는 바람에 무리수도 이런 무리수가 없을 지경이 됩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런 유머에 집착하고 싶었다면 이 영화를 굳이 프레데터로 만들어서는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프레데터 영화를 보더라도 이번처럼 웃기려고 드는 영화는 없거든요. 극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100번 더 양보해서 굳이 프레데터를 가지고 웃기는 게 소원이었다면 뭐 그것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머가 통하지도 않는 와중에 스릴과 액션마저 도통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괜히 이건 절대 프레데터 영화가 아니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저 혼자 오해하고 믿었던 것과는 정반대로 쉐인 블랙은 프레데터 시리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프레데터가 등장해서 사지를 절단하고 머리를 날린다고 해서 그게 프레데터 영화는 아니란 걸 몰랐던 건지 오로지 그거 하나만 제대로 합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제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장면까지 유머를 접목하려고 한다라니까요. 마치 2010년에 개봉했던 피라냐 3D처럼 프레데터를 볼모로 잡아서 고약한 유머로 떡칠한 싸구려 B급 영화로 만들려고 작정한 게 아닌 다음에야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개와 마찬가지로 더 프레데터도 제작비가 약 9천만 불에 달해서 결코 B급 영화로 볼 수는 없으니 황당하죠. 이것만이면 다행인데 유머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 영화는 발로 쓴 각본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두 발도 아니고 한 발로 쓴 수준입니다. 목격자만큼은 아니지만 맛깔나는 각본을 쓰기로 유명한 쉐인 블랙의 솜씨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개연성 따위는 매번 무시합니다. 딱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이 남자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프레데터들과 단 한마디의 대화조차 안 해봤으면서 모든 사연과 정체를 속속들이 다 알아냅니다. 이 여자는 무슨 최첨단 연구실도 아니고 일개 가정집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는 프레데터가 지구에 온 목적이 뭔지까지 모조리 유추해냅니다. 이외에도 제이콥 트렘블레이가 연기한 캐릭터를 보면 각본을 얼마나 안이하게 쓴 건지 알 수 있는데 영화에서 종종 일종의 스테레오타입처럼 다루는 자폐증 천재소년입니다. 덕분에 아주 손쉽게 프레데터를 지구로 불러들였다가 또다시 아주 손쉽게 물리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씁니다. 더욱이 첫 번째 프레데터의 행동은 결말 덕분에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짓을 일삼은 걸로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더 프레데터의 각본은 그 어떤 것도 자신만의 색깔이라거나 특징을 갖추지 못한 건 물론이고 개연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쉐인 블랙 정도 되는 감독이라면 이걸 실수로 보기도 뭐해서 당최 의중이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개봉하기 직전에 불빈스러운 일이 생겨 부랴부랴 편집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극악의 완성도에 기가 막히네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더 프레데터는 프레데터 시리즈의 팬이라면 절대 만족하지 못하실 확률이 거의 100%에 달합니다. 반면에 프레데터에 대해 일절 모르시거나 앞에서 언급한 피라냐 3D 같은 노골적인 B급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재밌게 보실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후하게 쳐도 프레데터가 척추를 뽑는 것에서 착안한 아이디어 하나에만 의존한 영화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대충 끼워 맞춘 후에 감독이 제멋대로 연출했거나 아니면 제가 알 수 없는 모종의 사연 때문에 억지로 수습하다가 이 꼴이 난 것 같네요. 영화로 보나 감독으로 보나 정말 실망스럽습니다.